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고별사를 했습니다. 고별사.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뭐 그런 거죠. 뭐 얘기를 할 때 수십 년 만에 자기는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뭐 전 세계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예전처럼 뭉쳤다. 그리고 자신의 대중국 압박이 전 세계적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취지 이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새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이름은 또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 이양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바이든한테 축하를 한다든지 바이든 뭐, 행정부라고 하는 그런 주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바이든 매우 고의적인 그런 인터뷰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든 얘기는 또 안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고 뭐 모든 미국인들은 뭐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뭐 몸서리쳤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AFP가 전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지지자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관련된 증거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흑인 폭동 주모자로 해갖고 이미 체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CNN 인터뷰까지 해주더라고. 체포된 사람을. 체포가 됐는데 그냥 풀려났어. 그 사람은 그냥 풀려났어. 아니 세상에 헐. 그렇게 뭐 위중한 사안이라며 미국의 뭐 헌법이 짓밟히고 뭐 개국이 없는 치욕이라며. 근데 거기 들어가갖고 셀카까지 올린 사람을 그거를 풀어줘?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SNS는 어떤 차단이나 이렇게 간섭도 없이 본인이 올리고 싶은 동영상부터 시작해 다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어제는 그저죠. 멜라니아가 고별사를 했고 트럼프가 고별사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끝났다. 패배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멜라니아가 백악관에 짐을 싸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다 모든 언론들이,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받아쓰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저는 그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의 병력이 이제 4만 명까지 증원이 됐어요. 군인으로만. 그 중에 600명의 대테러 생화학 전문가들을 추가로 배치를 했어.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다, 과잉. 과잉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심하다. 심지어 왜 이렇게 취임식 과잉이지? 하는데 거기 그 캐피탈 힐이라 그래갖고 의사당에서 내려다 보면 그 연못 있고 포레스트 검프 거기서 보면 나오잖아. 막 그 연못 주변으로 사람들이 가득 있거든. 거기를 전부 다 국기를 꼽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취임식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4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FBI가 들어온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한 300명을 뺐어. 얘는 성분이 나빠. 이걸 이제 바이든 측이 요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었대요. 지금 낸시 펠로시가 웃기지 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바이든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무장을 줄이기는커녕 장갑차에 패트리어트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뭐 과잉을 전쟁해?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이라크 파병하고 아프간 파병한 군대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지금 4만 명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거기 항공모함에 F-16이 날아다니고 있고 패트리어트에 화학무기 대테러번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권 경제가 될 거면. 그러게요. 개중에 또 2,000명은 그 별도로 우리로 말하면 헌병과 같은 건데 아무튼 체포조로 저기를 했대요. 그 바꿨대 보직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뛰어나가서 체포할 수 있는 애들을 2,000명 정도 특별로 편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시위자가 나오면 가서 적극적으로 체포한다는 차원에서 했다 그러는데 야 우리 잡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바이든은 떨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폭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과한데. 아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요 18일 날 추가 행정 명령들을 내렸어요. 이게 어제 날짜로 이게 나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한 게 지금부터 12년 동안에 있는 선거를 체크해 갖고 전부 보고하래요. 이게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헌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 선거가 이게 똑같은 거야.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야. 기관장들에 의해 가지고 그 취지가 손상된 예가 있으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90일 동안 조사를 하고 각 기관장 미국 전체에 있는 각 기관장들이 90일 동안 조사를 하고 120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뭐지 내일 끝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내일 끝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시 파겠다는 거야.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를. 그래서 이게 D-Day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취임식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뭔가 중대 발표와 그와 관련된 어떤 성명 내지는 계엄령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구체적인 추측인데요. 그 증거로 지금 들려오는 게 일단 폼페이오가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트위터가 아니라 요즘 텔레그램 쓰더만 그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링컨이 델러웨어 강을 넘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습격 작전하는 그 옛날 그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최후의 결전이 시작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맥키너니 그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 가장 활발하게 리누드 변호사하고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전 D-Day 제로라고 하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폼페이오가 자 이제 내 텔레그램을 이 사람하고 합칩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 D-Day 작전 D-Day -10을 같이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맥키너니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걸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은 19일, 20일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인 거고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폼페이오가 트윗을 아침 7시하고 11시에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20일 날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뭔가 작전이 시작이 되고 그 시기에 미국 전역에서 방송을 비롯한 인터넷 통신에 대한 셧다운이 일어난다. 전력까지. 대대적인 작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언제냐? 오늘 밤 자정 넘어 1시 정도 돼요. 오늘 밤. 오늘 오늘 밤. 또 손 작가님 못 주무시겠네. 나는 또 못 자는 거지. 잠을 언제 잡니까? 이번 주 내내 못 자고 있는 거야. 드디어 기다렸던 게 크리스마스 때부터 잠 안 자고 기다렸는데 네. 야 1월 20일 날 아침 7시가 돼서 이게 정말 시작이 될까 안 될까 이 고민들이 좀 되는 것이죠.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쫄깃쫄깃. 네, 이마만큼 군대를 동원해놓고 그러면서 이 군대에 관한 어떠한 통수권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조용히 넘어갈까? 이 4만 명의 병력은 뻘쭘하게 뭐하러 왔지? 나는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상황에 관련돼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근데 그 중에는 뭐 진실을 호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기밀 해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기밀 해제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밀 해제가 쭉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앱스타인이 살아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하던 앱스타인이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동영상과 자료들을 이미 공개를 했다.
그리고 그걸 조건으로 사면을 받기로 하고 그걸 공개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에 트럼프가 100여 명의 사면자 명단을 발표한다 그랬거든. 그 안에 이제 그 어센지 같은 사람은 들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기 식구들은 안 넣대. 트럼프나 뭐 트럼프 그렇다고 가족들이라는 거 안 넣고 나머지 사람들 100여 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면자 명단 안에 죽었다고 돼 있는 앱스타인이 명단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뭐 그거 한 방으로도 이미 상황은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스타인 관련해서 뭐 오바마하고 연결된 루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기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가 옛날부터 오바마 국적을 갖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우기거든.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출생 증명이 없어. 그때 한번 공개했잖아요. 공개했는데. 공개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만든 거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케냐에서 태어났고 하와이에 출생 증명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 트럼프는. 현조 출생 증명서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 거지. 분명히 케냐에서 났는데 출생 증명은 하와이로 돼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인데 뭔가 더운 나라에서 찍은 건 같아. 티셔츠 입고 야자수 앞에 찍었는데 이게 케냐인지 이게 하와이인지는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는 맞아 국적도 세탁을 했고 당선된 것도 사실은 2기 때 당선되고 1기도 마찬가지지만 당선했을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18일 날 행정명령으로 12년치를 역으로 다 까갖고 와라고 하는 게 오바마 2기가 딱 그 안에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까지 합쳐져서 자료 조사를 하게끔 행정명령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외에 계속해서 이제 뭐 새로운 음모론 같은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랭글리에 CIA 본부가 있거든. 여기를 해병대가 급습해갖고 주요 자료들을 탈취해 갔다는 거야. 확인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루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료 탈취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또 곧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은 이제 리누드가 어떤 이제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불거지고 있는 요즘 제일 핫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생존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아니 지금 이러한 트럼프하고 지금에 있는 어떤 늪 청소 작전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 존 F 케네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삼촌인 거지. 그러니까 삼촌. 그렇지. 삼촌도 죽임을 동생의 당했고, 아들이지. 그리고 동생도 또 사고를 당했잖아. 그쵸. 교통사고 당하고 막. 그 집안 전체가 그래서 약간 저주 비슷하게 그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비행기 타고 추락한 걸로 만들어서 이걸 숨어가지고 98년인가 7년인가 뭐 그럴 때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부인하고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 왜? 그 당시에 힐러리가 살해 명령을 CIA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민주당 인사들이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인사 안에 이러한 사안들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살해했던 당시의 실제적인 실행자가 아버지 부시다. CIA 국장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사람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니까 그 죽은 존 F 케네디의 그 대통령의 아들이네. 그렇지. 그게 죽은 대통령의 아들인데 죽은 대통령의 아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QA논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지금 트럼프한테 이 모든 일종의 작전을 제어해주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둘이 절친이거든.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생존했을 때부터 트럼프가 만일에 정치인이 되면 대단한 정치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남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의 생존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존 F 케네디의 그 옛날 사진하고 비교한 지금의 사진, 부인이랑 같이 찍혔던 사진이 트럼프 연설하고 있는 연설 배경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뒷좌석에.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얼굴이 지금 존 F 케네디 젊었을 때랑 그다음에 그 부인까지도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그 부인이 앉아 있는 옆자리에는 실제 여동생, 부인의 여동생이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할 거고 결국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등이 얼마나 미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해먹었나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CIA를 털었다는 거야. 그래서 CIA에서 찾아낸 증거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그런 썰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확인은 안 돼. 역정보일 수도 있고 마타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뭘 또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조지 부시의 가문에 있는 재산하고 클린턴과 힐러리들의 숨겨진 자산들이 로마 교황, 로마 바티칸 은행에 예치가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베네딕트를 내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바꾼 애들이 오바마와 힐러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냐?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83 트릴리언 달러. 트릴리언 달러? 83조 달러. 많이 들었던. 네. 그 트릴리언 트릴리언. 많이 들었네. 네, 우리 10조세가 이제 10 트릴리언 달러 비즈니스잖아. 10 트릴리언 비즈니스잖아. 그리고 부시 가문 같은 경우는 100 트릴리언 달러의 비자금을 로마에 비치해 놓고 있다는 거야. 롬? Why 롬? 그러니까 그 바티칸 은행 안이 가장 안전하고 지네들이 비밀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100조 달러와 이게 합쳐서 둘이 거의 180조 달러 가까운 돈을 거기에 꿍쳐놨다. 그걸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음모론의 그림인 거야. 바티칸이 정전됐을 때 그 돈 찾으러 갔다는 거야. 헐. 183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네. 케네디 암살 문건 공개가 됐다니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부시가 연관돼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지금 힐러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연결된 거는 낸시 펠로시가 이탈리아계 이민 후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북로마 로마 지역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바티칸을 관리하고 있는 마피아 세력들이 이른바 검은 기사단의 후예란 이름으로 바티칸 안에 암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공산당원이자 마피아 출신인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연관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의 성추문부터 시작해갖고 이 카톨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카멜라 해리스나 뭐 낸시 펠로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카톨릭 자체를 지켜내는 것도 있지만 로마 바티칸 은행 안에 있는 이 민주당 인사들의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털기 위해서 정전 사태와 각종 체포,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총리의 퇴진 이런 것들 장관들의 퇴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앞뒤를 맞춰보면 이거 너무 잘 맞춰. 기본적으로 그림은 누가 그려도 멋지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돼. 근데 이게 사실이면요, 미국 국민은 정말 엄청나게 로또 맞은 거야. 184조 달러라니. 어마어마한 돈을 찾은 거잖아 지금 트럼프가.
나는 이것만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자정에 성명에서 발표만 해도 민주당은 끝장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도 사실 지금 들어와서 백악관 영빈관에 와야 돼요. 그래야 내일부터 백악관에서 오늘 하루 자고 트럼프 빠지고 나면 그 집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오바마가 들어올까요? 바이든. 바이든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영빈관에 들어가 잘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 20일 7시부터 11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작전, 전 세계가 그 트럼프의 그런 지금을 지휘하고 있는 건 사실 계엄령이라고 치면 크리스토퍼 밀러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미군이 내놓는 일종의 비상시국선언 같은 방송이 단순하게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내용들을 퍼뜨리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 밤새도록 기다려서라도 정말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대한 폭로 방송을 생방으로 꼭 지켜봐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밤을 새시면 또 내일도 좀 힘드시겠네요. 헤어스타일이 좀 초췌하겠죠.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기다렸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마지막은 아니지.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 그렇군요. 만약 오늘 저녁에 이제 새로운 시작되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제 나름으로 신나는 뉴스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자꾸 너 우파니? 너 태극기니? 뭐 이런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원래 지들이 지지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 맞아요. 태극기 애들이 맞아요. 신처럼 모시던 게 트럼프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트럼프를 적대시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 가면 맨날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데?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야. 다 민주당을 만나요.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마치 민주당과 트럼프를 적으로 내세워 놓고 자, 트럼프가 되면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청소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선동 방송들을 하고 있다고? 이게 뭔 얘기야? 니들은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원래 트럼프를 좋아하던 애들이었잖아. 애들이 생각이 없어. 여기가 장식품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앞뒤 맞추고 논리적이고 이런 생각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시물이나 방송들이
기승전 우리나라도 이랬다.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기승전 4.15 부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면 우리도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야. 그거랑 지금 니들 노선이 틀린 거야. 왜 갑자기 경부선 잘 타고 가다가 경인선으로 갈아타 놓고 목적지를 간다고 우기고 있어. 네. 대려 니들이 고소고발 당하기 딱 좋은 짓거리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응? 제발 좀 해주시라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우리 친구 이방자 여사 만나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고소 고발해갖고 얘네들 한번 혼내주시라고 제가 꼭 부탁을 할 겁니다. 네. 네, 땡트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오늘이 가장 흥분되는 네. 땡트를 뉴스로 하면서 가장 흥분되는 뉴스였습니다. 내일 방송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내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음.